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올랐던 상승분을 어젯밤부터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만 달러에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을 심어주더니 또 다시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이 가격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봐야 하는 걸지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이따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는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주요 3대 지수는요, 혼조세를 띈 채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파란불을 켰는데요. 0.12% 하락하면서 453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소폭 오른 채로 강보합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07% 상승하면서 17,370포인트 선에서 S&P 500 지수는 0.08% 상승한 5,463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망세가 나타난 건데요. 이번에 개최되는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 등이 모두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배경이 갖춰졌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 예상되는 결과라도 직접 확인이 될 때까지 시장은 기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엔 매그니피센트 7에 해당되는 핵심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빅테크 실적들이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난주에 나타났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제는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국채금리, 중장기물 중심의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67% 하락하면서 4.172%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해서 소폭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104.31 기록했죠. 골드는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흐름과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0.13% 하락하면서 2,377달러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비트코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순위에도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켓캡의 차이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9위 비트코인 유지하고 있고요. 8위와의 격차, 10위와의 격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움직임 어제 대비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빨간불 켜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66,000달러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7만 달러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다시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비해서는 3.45%가량 하락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3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3,316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NB 코인도 어제 대비해서는 2% 넘게 내려오면서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깊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려올 때가 혹시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할 기회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항상 우리 방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에 이제 막 뛰어드신 분들을 위한 개념적인 부분부터 또 시장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까지 많이 짚어주시죠. 오늘도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대표님, 비트코인 이번에 주말 사이에 사실 컨퍼런스 때문에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어떻게 럭키비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살 자리를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금 나에게 매수의 기회가 왔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산다고 뭐 바로 올라갈지는 미지수지만. 그렇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가격을 내가 죽기 전까지 못 볼 수도 있다. 오,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네. 엄청 발바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고점 뚫고 올라가면 어쨌든 뭐 7만 달러 아래로는 아마 살면서 다시는 못 보는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뭐 지금 사도 나쁜 건 아닌데, 네. 근데 항상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한 요 공부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앞으로 어떤 자산이 되겠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지난주에 비해서 네.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딱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올랐을까요? 지난주 가격에 비해서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지난주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지금은 조금은 올라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주 네. 조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그냥 똑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가격에 비해서 네.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해서 차트로 보면 그냥 옆으로 횡보입니다. 네, 그래서 별거 없어요. 사실 차트로 보면 옆으로 횡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문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때는 안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 많이 좀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네. 해서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좋은 얘기를 했다며, 근데 왜 안 올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내용을 좀 요약을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호재인데 안 오른다, 혹은 확실한 호재인데 떨어진다. 네. 그러면 기회라는 거예요. 오. 네, 이걸 머릿속에 항상 넣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누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요 가격은 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호재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페이크를 주는 경우는 많지만,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요가 많아지거나 이런 호재는 가격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그 가격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아닌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요거를 제가 다 읽을 생각은 없어요. 요것도 요약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챗 GPT가 했는데 네, 한번 요거 뭐 일시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이 기니까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안 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안 판다고? 이게 호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미국이 비트코인이 있어? 네, 있어요. 네. 그럼 그동안 미국이 비트코인을 팔았어? 네, 팔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몰라? OTC 거래를 통해서 팔기 때문이에요. OTC 거래요? 네, 장외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번에 독일 정부가 물량 판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근데 독일 정부는 어쩌면 조금 멍청하게 거래소에다가 갖다 놓고 판 거예요. 네. 그러면 거래소에 입금했다? 그럼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당연히 못 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가로 긁는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 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그렇게 팝니까? 이 정도 물량을. 네. 이렇게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파냐면, 이제 제3의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네. 협상을 합니다. 현재 가격에 비해서 조금 높은 가격에 살지, 조금 낮은 가격에 살지. 네. 해서 사겠다는 사람한테 너 얼마 살래? 나는 10,000개 정도 살래. 그래, 그럼 알겠어 해가지고 하드월렛으로 담아가지고 주든 아니면 비트코인 보내주든, 네.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계좌를 통해서 이제 돈을 입금받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중고거래 같은, 당근 거래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파는 거는 시장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도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시장에서 이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잘 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팔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떨어진 것도 네. 비트코인 정부 지갑에서
3만 개 정도가 인출됐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안 판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미리 파나? 네, 정말 그런 거라면 정말 치졸한 거죠, 진짜로. 네, 정말 치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더는 아니겠지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건 일단 게리 겐슬러를 자르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너무 이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했어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트이더 제외하고는 다 미등록 증권이야. 너네 증권이잖아. 그리고 거래소들 미등록 증권을 불법으로 상장시켜서 거래시켰잖아. 왜냐면 증권을 거래시키려면 증권거래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 뭐 거래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 거래소도 다 불법 저지른 거고, 그 다음에 너네 코인들도 다 미등록 증권이야. 그러니까 고소 뭐 규제 다 이런 식이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증권으로 판정이 나면 뭐가 안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증권으로 판정이 나면은 일단은 다 상폐시켜야 돼요. 그런 코인들 다 상폐시키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소에서 해당 코인들을 상장시켜야지만 그 코인이 거래 가능한데, 상장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겠죠. 안 시켜주죠. 그러면 해당 코인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코인을 투자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리플이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아직 남아있긴 한데, 네. 주요한 건 이겼어요. 주요한 건 거래소에서 너랑 내가 사고 파는 요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다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리플이 어느 정도 이김으로써 이런 리스크들은 좀 해소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요 산업 자체를 위축시킨 게 맞아요. 누가? 게리 겐슬러가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를 바로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넘어설 거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했어요. 네.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금시총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죠. 네,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트럼프 입에서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한 네.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한 이런 단어, 그러니까 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CBDC를 안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저는 애초에 CBDC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건 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요 정도가 어쨌든 주요 내용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뭐 그 뒤에 이제 뭐 공화당에서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네, 뭐 맞아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엔 약간 설레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물론 네.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다루지 않고, 네, 그걸 달러의 준비금으로 사용한다, 준비 자산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호재이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지만 가는 그쵸. 얘기죠. 네, 그래서 막상 좋은 얘기들을 막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네. 트럼프가 컨퍼런스에 나가 연설한다고 4시에 새벽 4시 한다고 했는데 1시간 넘게 늦어지고, 그렇죠. 나와가지고는 막 샤라웃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마이클 세일러, 나 마이클 세일러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막 우리 다 같이 막 뭐 하면서 이런 얘기들 앞에 하니까, 네.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유동치고, 다음 날 생각해 보니까 호재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올랐던 것 같아요. 곱씹어봐야지만. 네, 이게 막상 제가 딱 요약한 걸 보니까 트럼프가 이 이상으로 좋게 말하기가 힘든 어떤 그 정도로 맞아요. 말을 좋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정도는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왜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겠죠. 네, 헬스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 기억에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그때 힐러리랑 아마 붙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트럼프가 총 득표수에서는 아마 지고, 근데 미국은 총 득표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시죠? 네. 해서 총 득표수는 좀 떨어졌는데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랑 달라요. 우리나라 선거는 뭐 지지율이 몇 %다 지지율 누가 이겼다 하면 그게 거의 그대로 맞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미국은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냐예요. 네, 요게 맞아요. 훨씬 중요해요.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냐. 네.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트럼프를 싫어하긴 하나 봐요. 그런가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네. 근데 언론에서 막 뭐 이렇게 해리스가 딸을 잡는다, 뭐 역전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맞아요. 이건 트럼프가 돼야지만 뭐 해당되는 거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많이 오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얘기만 한 건 맞다.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료들을 준비했으니 같이 좀 보면은 자, 일단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아왔던 역사 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건데 2014년에 3만 개 정도를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2023년이면 바로 작년이죠. 네. 그래서 이때는 한 2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뭉탱이로 많이 매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미국 정부 지갑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게 100개 이상, 비트코인 100개 이상만 요거 체크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출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코인베이스로 넘어간 거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 그냥 디파짓 해놓으려고 한 건데 이런 거 말고 요런 주소가 찍히는 것들은 장외 거래로 팔았을 경우가 많거든요. 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꼬는 거지? 네. 그래서 보면 237개, 뭐 218개, 374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팔아왔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주소로 3만 개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정부가 지금 일단 갖고 있는 게 한 20만 개라고 알고 있고 2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3만 개 빠져나왔으니까 17만 개 정도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꾸준히 1년에 계속 꾸준히 네, 그다음에 한 3, 4년 주기로 한 뭉텅이 10,000개씩 이렇게 꾸준히 팔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안 팔아도 미국이 더 사는 게 아니고 요것만 안 팔아도 어쨌든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꾸준히 시장에 나왔던 게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예, 어제 빠져나간 거 보니까 진짜 트럼프가 되면 안 팔까 봐 미리 파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약간 치졸할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설마 미국이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SEC가 하는 거 보면 또 딱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다. 네, 정말 큰 호재긴 맞다.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큰 호재가 맞다. 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애플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최신화가 안 된 것 같긴 해요. 네. 네, 최신화가 안 된 것 같긴 해요. 오늘 앵커님이 보여주신 게 아마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어쨌든 대충 계산하면 애플보다는 금이 한 4-5배 정도 더 시총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금이 시총 1위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비트코인보다 금이 한 20배 정도 더 시총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최신화를 좀 반영을 하면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요 사이인 것 같아요. 네. 네, 해서 요 정도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한 10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 최소. 네, 최소 10배 정도는 올라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금의 가격이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금의 가격이 더 오르면 더 많이 올라야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금의 시총을 따라잡을지 안 따라잡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넘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최소 10배 이상은 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금의 시총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 이제 비트코인이 그 달러랑 반대로 가면서 네. 오히려 금은 달러랑 반대로 안 가는 현상이 간간히 나타나요. 그래서 금이 갖고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게 아닐까. 그럼 금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장신구. 그렇죠. 많이 로스의 가치. 쓰이니까요. 근데 비트코인이 장신구로서의 가치를 대체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금에서는 점점 안전자산보다는 장신구로서의 가치만 좀 남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자산의 가치는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나눠 가지지 않을까. 해서 금의 시총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비트코인이 그 정도까지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 가면 지금은 5배 정도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5배 정도 오르면 한 30만 달러 이 정도 되는 거고 한 10배 정도 오르면은 한 60만 달러, 한 70만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요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 저랑 트럼프랑 네, 별로 친하진 않은데 네,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그 가져온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트럼프가 말을 잘했다. 말을 잘했는데 만약 안 오른 거는 이제 확실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거는 기회일 수 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됐는데도 안 오른다? 네. 그건 진짜 살 자리를 주는 거죠. 아,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전에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 전에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준비한 걸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왜냐면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잘 안 오르네 가격이. 맞아요.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차트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 모든 요거 애들 거 다 합친 거. 네. 그다음에 요 아래는 얘가 그레이스케일. 그다음에 요 아래 있는 애들가 이제 뭐 다른 블랙록이니 뭐니 이런 거고 노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점선이. 네. 그래서 뭐냐면 초반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요게 요 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는데 왜냐면 초반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지는 물량이 너무 커서 네. 총 비트코인 ETF에 들어가 있는 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거 이상으로 수요가 많네 하면서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온 게 훨씬 많네 라고 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네요. 그쵸?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된 바로 직후부터 비트코인이 오른 게 아니었어요. 해서 오히려 직후에는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오는 건 2월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는데 왜 안 올라? 저한테 와가지고 너 오른 다음에 왜 안 올라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확실한 호재인데 안 오른다? 그럼 기회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됐었다. 비트코인도. 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할 거란 얘기죠. 이더리움도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물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신탁 상품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사서 현금화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현금화도 좀 하고 네. 수수료 비싸니까 다른 데로 옮겨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이 더 많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레이스케일에 유출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유입되는 게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해서 실제로 이제 어제 이제 최신화된 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그레이스케일 요게 그레이스케일 네. 이거 얘는 그레이스케일 새로 만든 건데 그레이스케일 기존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23일, 24일, 25일, 26일자인데 이만큼 빨간색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해서 첫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요만큼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날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많이 샀기 때문에 플러스인데 그 다음 날부터는 어쨌든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걸 다른 애들이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요 빠져나가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플러스로 됐다. 플러스로 된 지 한 2, 3일 정도 지난다. 그럼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스테이킹 내용이 좀 빠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킹 빠진 거라도 ETF가 있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네. 있는 게 낫죠. 예,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좀 참고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좀 투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세가 비트코인 대비해서 너무 양이 많다, 또 속도도 빠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 중에 절반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네. 근데 지금 빠져나간 양을 보면 원래 갖고 있던 양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물량이 한 절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 정도의 유출은 조금 지속될 거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보다 큰 수요가 들어오는 게 어쨌든 핵심이겠죠. 그래서 속도가 막 엄청 빠르다 이 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속도가 그 정도 빠른 거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